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분명히 7시간, 8시간을 잤습니다. 알람도 없이 스스로 눈이 떠졌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눈은 뻑뻑하고 하루 종일 하품이 나옵니다. 어제 그렇게 푹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피곤한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보다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는 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채웠는데 몸이 진짜 쉬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면과는 별개로 다른 건강상의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은 충분히 자는데도 계속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6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몇 시간줄 자는지, 어떤 점이 힘드신지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함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 수면의 질. 먼저 가장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몇 시간 잤나만 생각합니다. 7시간, 8시간 숫자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잠은 시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의 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8시간을 잤다고 해도 한 분은 그 8시간 동안 깊은 잠과 얕은 잠을 규칙적으로 오가면서 잤고, 다른 한 분은 얕은 잠만 계속 자다가 자주 뒤척이고 잠깐씩 깨기를 반복했다면 두 분의 아침 컨디션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같아도 몸이 실제로 쉰 양은 다른 것이죠. 우리 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잠, 이렇게 여러 단계를 밤새 오가면서 잡니다. 이 중에서 몸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은 깊은 잠 구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장기가 밝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깨고 뒤척임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걱정거리, 소음, 불편한 친구,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방 온도까지 겹치면 잠은 자긴 자는데 깊은 잠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8이 되신 어느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누워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시니 수면 시간만 보면 8시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면 중에 자주 뒤척이고 살짝이 뒤척일 때마다 잠이 얕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을 침대에 있었지만 실제로 깊이 잠든 시간은 훨씬 짧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무겁고 낮에도 계속 눈이 감기는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오래 자야겠다가 아니라 왜 내 잠이 자꾸 끊기고 얕아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머지 항목들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밤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 습관.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실 부분입니다.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한 번, 두 번, 심하면 3번 이상 깨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수면의 질에는 꽤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 잠에서 완전히 깨고 나면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눕고 다시 잠들기까지 10분, 20분이 걸린다면 그 시간만큼 깊은 잠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걸 하루가 아니라 매일 밤 반복하게 되면 누적된 수면 부족처럼 몸에 쌓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2이신 어느 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밤에 보통 2번, 많을 때는 3번까지 화장실 때문에 깨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 번 깨고 나면 잠이 완전히 달아나서 다시 눕고도 한참을 뒤척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실제로 깊이 잠든 시간은 2시간, 3시간 남짓밖에 안 될 때도 있었죠. 이런 경우 물을 좀 줄여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 방광이 예전보다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남성이시라면 전립선과 관련된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혈당이나 혈압 관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뇨인가, 전립선이 문제인가 이렇게 혼자 걱정하시기보다는, 만약 야간뇨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꽤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훨씬 명확해지거든요. 일단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오후 늦게는 피해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가능성. 세 번째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배우자분이나 가족분께 당신 코 너무 심하게 골더라,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코골이 자체는 흔한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골이가 심하면서 숨이 잠깐씩 멈추는 듯한 소리가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코골이를 넘어서 수면 중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는 동안 목 안쪽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아예 순간적으로 막히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감지하고 아주 짧게 깨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본인은 완전히 눈을 뜨는 게 아니라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이게 하룻밤에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8시간 잤다고 해도 실제로는 밤새 수십 번씩 얕게 깨어나면서 깊은 잠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이신 어느 남성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아내분이 몇 년 전부터 자다가 숨을 참는 것 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냥 코 좀 보나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낮에 운전 중에 졸음이 자꾸 몰려오고 회의 중에도 깜빡깜빡 졸음이 온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가족의 이야기와 본인의 낮 시간 컨디션을 함께 놓고 보니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수면 중 호흡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걸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도 수면 무호흡인가 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만약 가족분께 코골이가 심하다, 숨을 참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고, 거기에 더해 낮 동안 유난히 졸리고 집중이 안 되신다면 이비인후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 방법들도 있으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께 코골이나 잠꼬대에 대해서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번째, 낮 동안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 네 번째는 조금 뜻밖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이게 낮 활동량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써야 밤에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앉아 계시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면 몸이 쉬어야 할 만큼 힘을 쓰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몸이 충분히 지치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낮잠 습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낮에 살짝이 10분, 2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건 괜찮지만, 오후에 한두 시간씩 깊이 낮잠을 자시게 되면 밤에 정작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잠들어도 얕게 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살이신 어느 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은퇴 후에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낮에 딱히 나갈 일이 없으니 걷는 시간도 줄고
오후에는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한두 시간 졸게 되셨죠. 그런데 밤이 되면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다가도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낮에 이렇게 피곤한데 왜 밤에 잠이 안 오지 하고 답답해 하셨는데, 사실은 낮 동안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셔서 밤잠이 얕아진 경우였던 것이죠. 이런 경우 필요한 건 아주 거대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에 20분,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 집 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시는 것, 그리고 낮잠은 짧게,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시는 것. 이 정도만 지켜도 밤잠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피곤함을 더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적당한 활동이 밤잠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되어드립니다. 5번째, 카페인, 술, 늦은 식사 같은 생활 습관. 5번째는 우리가 은근히 자주 놓치는 습관들입니다. 먼저 카페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 잘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오후 서너 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시간까지 몸속에 남아서 잠들기는 하지만 얕은 잠만 자게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잠은 드는데 개운하지 않다는 분들 중에는 이 카페인 시간대가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술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여주지만 자는 도중에 잠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일찍 깨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면 오히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뒤로는 다시 잠이 안 온다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식사입니다. 자기 직전에 배부르게 식사를 하시면 몸은 소화를 시키느라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이 완전히 쉬는 모드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잠도 얕아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역류 증상까지 겹쳐서 잠을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3이신 어느 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면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고 반주로 술도 한두 잔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날 밤에는 오히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본인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으니 잘 잔 거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술과 늦은 식사 때문에 수면의 뒷부분이 크게 흐트러진 경우였던 거죠. 여기서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리면,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늦은 오후 이후에는 피해보시고, 술은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해보시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까지 가볍게 끝내보시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6번째, 빈혈, 갑상선 질환 같은 건강 문제일 가능성. 6번째는 수면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충분히 잘 자고 있는데도 계속 피곤한 경우 수면 자체가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빈혈입니다. 빈혈은 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갱년기 이후에도 빈혈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고,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 쩌다른 이유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문제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재태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우리 몸의 신진대사, 쉽게 말해 몸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 속도가 느려지면서 잠을 충분히 자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붓는 느낌이 들고 추위를 많이 타고 기력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다 겉으로 봤을 때 그냥 피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본인도 주변에서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8이신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면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꼭 챙겨 자는데도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계단을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찬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셨는데 이 상태가 몇 달 이상 계속되니 결국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셨고 그 결과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빈혈이다, 갑상선 문제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오히려 잘못된 걱정으로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자는데도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그게 몇 주, 몇 달씩 이어진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항목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여기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가 궁금하실 겁니다.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피곤함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건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몇 주씩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둘째, 낮 동안 참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입니다. 운전 중이나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졸음을 참기 어려우시다면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셋째, 가족분이 코골이나 수면 중 호흡 이상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넷째,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붓거나 추위나 더위를 유난히 심하게 타는 등 피로 외에도 몸에 다른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런저런 병명을 떠올리고 걱정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필요한 경우 수면 검사나 혈액 검사로 이어지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습관.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물, 카페인 음료, 그리고 식사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이 소화와 배출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낮에는 짧게라도 걷거나 몸을 움직여 보세요. 20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낮에 쓴 에너지가 밤에 깊은 잠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낮잠은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보세요. 10분, 20분의 짧은 낮잠은 괜찮지만 길게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분께 내가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지 숨을 참는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가족의 관찰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피로가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미루지 말고 건강검진이나 병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빈혈이나 갑상선 문제처럼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원인들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오늘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은 충분히 자는데도 계속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면의 질 야간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낮 활동량, 카페인과 술과 늦은 식사, 그리고 빈혈이나 갑상선 같은 건강 문제까지. 이 중에 오늘 이거 내 얘기다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 하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노력에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곤한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더 편안하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건강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오늘보다 더 편안해지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